안녕하세요. 사풀TV 김원준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로 과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우영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오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대상 기준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정책인가요? 최근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주택은 매매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이유는 중형 아파트가 오히려 고가 아파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게 아닙니다. 세금 공평성을 바로잡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는 특정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만 유리했던 기존 구조를 깨고 시장 참여자 모두가 같은 규칙 아래서 과세를 하게 만드는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가 제대로 개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적지 않은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감정평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정평가가 모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감정가액이 높게 책정될 경우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특히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에게는 불편함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으로는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지고 세금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존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익 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감정평가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강화돼서 신고가액이 추정가액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익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도 감정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추정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평가 비용과 시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다소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감정평가 과세가 될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상속이나 증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감정평가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추가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 세금 부담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꼼꼼히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감정평가는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낮다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사는 시장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된 감정평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같이 세법과 시장 동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감정평가사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가를 조사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세법이나 시장 동향을 잘 아는 감정평가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감정평가사를 선택하면 부동산의 시가를 조사하기 위해 고객의 부동산 정보를 요청합니다.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실거래가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그 지역을 방문 조사합니다. 이후에 부동산의 위치, 상태, 주변의 거래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합리적인 시가를 도출합니다. 여러분, 감정평가나 세금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